제일 멋지고 예뻐요. 이거 라면 수출을 해볼까요? 매워서 특이하잖아요. 나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태풍이 미선에게 고백하는 달콤한 분위기로 인해 설레셨나요? 다음 화에는 한국의 라면 수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드라마의 분위기가 더욱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요즘 K-팝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라면과 콜라보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번 화에는 뇌물을 주게 된 일로 큰일이 터지고 말아요. 사람을 구할 것인가 돈을 구할 것인가 기로에 서서 잘 해결될지 궁금해지네요. 7회에서 강태풍 사장은 사채업자 류희규에게 진 빚 1억 원을 갚기 위해 안전화 7천 켤레를 판매하려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죠. 그런데요, 배를 구하지 못하자 그는 원양어선을 이용해 수출하겠다는 상상도 못한 방법을 떠올렸어요. 경찰의 급습 속에서도 밀가루 포대를 이용한 기지로 위기를 넘기고 결국 1억 원을 갚으며 사람과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지켜냈죠. 그날 밤 태풍은 오미선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오주임님,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같이 버텨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8회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태풍 상사가 헬멧 수출이라는 새 도전에 나섰거든요. 그 계기는 뜻밖에도 친구 윤성이었어요. IMF로 무너진 세월 속에서도 윤성은 태풍이 몰래 건넸던 그 작은 도움을 희망의 씨앗이었다고 말하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했고 윤성이 건넨 헬멧 하나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미선은 생애 첫 여권을 만들며 태국 출장을 떠나죠. 외교관을 꿈꿨던 그녀에겐 이 출장 자체가 또 다른 꿈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고마진 과장이 관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어요. 그냥 관행이지 다들 이렇게 해. 그에겐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건 이미 뇌물이었죠. 오미선은 깜짝 놀라 말립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 대화 하나가 이 드라마의 핵심을 드러냈어요. 정직하게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더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태풍 상사는 IMF라는 절망의 시기를 배경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고마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그렇게 배워왔던 세대였죠. 반면 오미선은 말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세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용기의 시작이에요. 결국 마진의 편법은 위기로 돌아옵니다. 그가 건넨 50달러가 10,000달러로 부풀려져 태국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죠. 이제 태풍 상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것인가, 헬멧을 구할 것인가? 예고편에서는 긴장감이 폭발했어요. 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로 써져 있는데요. 헬멧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폐기요. 이 대사들만으로도 이번 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다룰지 짐작되죠. 고마지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헬멧은 폐기 위기에 몰려 있어요. 둘 다 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하지만 여기서 열쇠는 오미선이에요. 그녀는 출장을 기록하며 통관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 사진 속에 바로 진짜 금액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녀는 그 증거를 통해 태풍 상사가 부패한 기업이 아니라 정직한 방식으로 일하려던 회사임을 증명하겠죠. 그리고 태풍은 그 순간 아버지가 말했던 사장의 기본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 게 바로 회사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주 태풍 상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정직과 양심 그리고 세대의 대화를 담은 이야기였죠. IMF 시대에 정직하게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묘하게 겹쳐 보이지 않나요? 다음 주 9회에서는 오미선의 정직이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고마지는 진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태풍 상사 다음 회도 함께해요.